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똑똑한 진실방송 손잡아 TV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두려워 마라. 평화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올해가 6.25 74주년, 그 아픔을 겪었던 기간이 74년이 됐습니다. 이 아픔을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아픔에 대해서 잊고 있는데, 이런 비극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 포항에 위치한 안디옥 교회에서 생생한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 성실히 다니고 있는 신도 한 분을 만나서 잠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이 전시회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대한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 비롯한 선조님들이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나라가 없으면은 교회도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 교회지만은 6.25의 참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매년 6.25 사진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이 전시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손을 잡는 순간을 잊으실까봐 구독, 좋아요 꾹, 알림까지 한 번만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비극 6.25 전쟁은 북한 김일성이 기획하고 러시아 스탈린이 승인하고 중국 마오쩌둥이 지원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동족 전쟁 6.25입니다. 인명피해를 보면은 450만 정도 됩니다. 피난민, 고아, 미망인 등 54만을 포함하면 총 500만 명이 넘는 동족을 말살시킨 전쟁이었습니다. 물적 피해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이 땅에 남은 것이라곤 이산가족의 아픔과 가슴에 맺힌 원한, 그리고 전쟁광 독재자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949년 6월 미군이 철수하자 전쟁광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불법으로 38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무력 침략해 왔습니다. 우리 국군은 방어할 능력이 없어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악랄한 집단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나라를 지키는 것에 너무 안이했던 우리였습니다. 러시아제 탱크를 앞세운 김일성 공산당 군대는 속전속결 이 땅을 짓밟으며 나무로 대한민국은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풍전등화 한반도 끝 낙동강 전선으로 내몰리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사일생,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이 집단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라.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데 기여한 최고의 격전지 다부당 전투. 낙동강 전선의 가장 큰 무기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를 지휘한 영웅 백선엽 장군.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이어 적을 무찌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후퇴할 곳이 없다. 내가 선두에서 돌격하겠다며 총을 뽑아 돌격을 감행한 백선엽 장군. 목숨이 끊어져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자신의 목숨으로 지켜낸 위대한 영웅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30만 명이 넘는 국민 지게부대의 막강한 공로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악지대가 70%인데 산악전쟁의 승리를 위해 지게부대가 전쟁의 생명줄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공산당 적군의 무력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낙동강 전선, 총탄으로 쓰러진 적군과 아군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처참한 고지를 오르고 또 오르며
운명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지계 부대의 활약, 산꼭대기까지 전투 물자, 전투 양식 등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부상당한 병사도 후송하며 전쟁 승리를 위한 역할이 국민 지계 부대의 역할이었습니다. 미 8군 사령관 벤 폴리트 장군은 지계 부대가 없었다면 10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며 산 정상을 넘나들며 활약한 30만 지계 수송 부대의 전무후무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 현장에는 군관민은 물론 남녀노소, 자유를 수호하는 세계인들이 참여하였고 인류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인들의 응원 속에서 대한민국 전사들은 5천만 분의 1이라는 성공 확률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작전을 전개하여 전쟁 상황을 유리하게 뒤집어버린 인천 상륙 작전, 은밀히 적의 후방을 공격하여 보자기로 쏴버린 인천 상륙 작전,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무지막지하게 총칼을 휘두르며 밀고 내려오던 적군에 대해 역으로 이용하여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펼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북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 3개월 만인 1950년 9월 28일 공산당 집단에 짓밟혔던 서울을 다시 되찾았고 1950년 10월 1일에는 38선을 탈환하고 최초로 북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1일을 우리는 국군의 날로 지정하여 그 날의 뜻을 높이 기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을 시작한 지 41일 만에 평양을 탈환하고 중국 만주 땅이 보이는 압록강까지 단숨에 밀고 올라갔습니다. 압록강에 최초로 도착한 국군은 그 이름도 용맹한 청성부대였습니다. 저도 군 복무를 자랑스러운 청성부대에서 했는데 1950년 10월 26일 청성부대는 초산이라는 곳에 압록강물을 떠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물을 보낸 것입니다. 이제 자유통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 꿈이 눈앞에 있다고 대통령께 알려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분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전세가 뒤집어지자 김일성은 중국에 군사 원조 편지를 보냈고 중공군은 12만 명 이상이 북한 땅에 몰래 잠입해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김일성과 그 일가 그리고 그 일당은 중국으로 도망쳐 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6.25 전쟁은 남과 북만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유엔이 참전한 자유진영과 러시아 중공이 개입한 공산진영 간의 제3차 세계대전의 양상을 보인 엄청난 지구촌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3세력들이 개입하면서 전쟁은 38선 지역에서 일진일퇴 밀고 밀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끝없는 전쟁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951년 7월부터 양 진영 간의 휴전 의사를 보이며 협상을 진행했으나 러시아 스탈린이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스탈린 때문에 한국 전쟁의 휴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가 1953년 스탈린이 이제 죽자 1953년 7월 27일 극적으로 정전협정을 맺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이죠. 그 기간이 71년이 지났는데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의 땅이 되었고 북한은 독재와 억압으로 암흑의 땅, 사실상 지구에서 사라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자유와 번영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독재 집단의 소가 또다시 이 땅에 붉은 피로 물들을 것인가? 그것은 내가 자유를 지켜내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악마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를 심도록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손잡아TV 구독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